자, 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빵꾸노트 5페이지 부동산 특성 할 차례입니다. 특성. 자, 이 부동산 특성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 아는 주제죠. 항상 특성과 그 빠생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 꼭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연적 특성. 자, 부동산의 특성 중 시험은 자연적 특성이 많이 나오고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 이렇게 암기되죠. 부동성, 부증성, 그 다음에 영속성, 개별성, 부부 연계. 자, 부동성을 항상 토지는 고정되어 있다. 이유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장소. 그래서 항상 부동성이 나오면 연상이 장소죠, 장소. 그러면 장소와 관련된 용어가 뭐 있나요? 지역도 하나의 장소, 그 다음에 현장, 이 두 가지는 떠올라야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장이 지역화된다, 국지화된다, 지역이라는 장소, 그 다음 요거죠. 지역 분석이죠. 지역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니까 현장 활동 또는 임장 활동, 현장, 임장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이 외부 효과, 이렇게 암기하죠.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 그래서 부동성은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유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장소. 그래서 장소라는 지역. 그 다음에 임장, 현장, 장소.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자, 부중성은 토지의 양에 대한 문제죠. 토지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연상이 뭐예요? 토지는 항상 희소한 자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가가 비싸고요. 지가고.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알뜰살뜰 잘 이용해야죠. 알뜰살뜰 잘 이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집약적 토지형,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부정성은 양이 늘어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다. 그래서 지가가 비싸고, 그 다음에 집약적 토지 이용, 최유효 이용. 연상은 뭐였어요? 연상은 집약의 찌읒 나오면 부중성. 최유효 이용의 찌읒이나 찌읒 나오면 부중성. 요 정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속성은 무조건 요놈이 나오죠. 요놈이 무슨 정의? 가치정의. 네, 가치정의. 그리고 가치정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대표적인 문구죠.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그럼 질문. 도대체 가치정의랑 영속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요? 그럼 어떤 문구를 찍어줘야죠? 장래를 찍어줘야죠. 장래. 자, 토지는 영속적인 재화예요. 영속적. 부동산도 뭐 영속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오래 사용하죠. 그래서 항상 과거나 현재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래. 그래서 토지는 영속적인 재화이다. 따라서 장래가 중요하다. 그래서 장래 이익으로 가치가 추계된다. 일단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장래 기대이익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수익이겠죠. 수익. 그리고 가치정의가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결국 장래 기대이익이라는 수익을 환원한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환원법. 자, 영속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가치정의.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된다. 정확히는 장래 기대이익을 환원한 값이죠. 그리고 이 장래 기대이익을 환원한 값이라는 이 가치정의로부터 파생된 감정평가 방식 수익환원법. 그래서 가치정의,
수의관원법 두 개를 딱 묶어서 가수잖아요. 가수. 영속성 나오면 그놈 가수지. 영속이라는 놈 가수야. 가수. 가치정의 수의관원법. 그 다음에 영속적이니까 소모되지 않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의 부정. 감가상각의 부정. 그 다음에 토지는 영속적이에요. 장래에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미래의 예측이 중요하죠. 부동산 활동은 항상 미래 예측. 우리는 왜 토지를 투자합니까? 토지가 미래 가격이 오를지 말지 예측을 하고 투자하잖아요. 예측을 하고 한 게 부동산 활동은 항상 미래 예측이 중요하다. 요걸 부동산 하기서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장기적인 배려라고 하는 거죠. 장기적인 배려. 이게 장기적인 부동산 활동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래 예측 또는 미래 예측을 반영함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것도 한 두 번 나왔네요. 관리의 중요성. 자, 부동산의 관리는 왜 중요합니까? 오래 사용하니까. 토지의 관리는 토지가 영속적이니까 관리를 잘해줘야지.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죠. 여기는 자본이득. 소득이득은 임대소득과 관련된 이득이고 자본이득은 가격 상승의 이득. 자,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지문에. 토지는 가격 상승의 이득인 자본이득을 거의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의 확실히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밑에 지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 토지는 영속적이라 가격이 오를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의 이득,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본 이득. 자, 그래서 영속성 정리하면 첫 번째 영속성이 나오면 가치정의 수익관원법, 가치정의 수익관원법. 그리고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감가가 부정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영속적이니까 항상 미래 예측이 중요하죠. 미래 예측. 이게 바로 장기적인 배려가 중요하다. 미래 예측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중요하다. 그리고 토지의 자본이득의 근거,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영속적이니까. 그래서 여기 연상 코드가 이거였죠. 뭔가 가치정의 수익관원법, 가수가 나온다. 그러면 영속이 가수고, 그 다음에 영속성, 영감하면, 감가의 부정. 누가 영감하고 부르나요? 봤더니 영자씨가 영감하고 부르잖아. 자자가 자본이득. 영속성 자본이득. 영속성 감가의 부정. 영속이 가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다음에 개별성은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죠. 토지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토지는 서로 다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대체성이 부정되고 유사성이 부정됩니다. 대체성이 부정. 그리고 요놈이 일물-일가 법칙의 부정이죠. 항상 일물-일가. 자, 하나의 물건은 비슷한 가격 수준을 갖는 건데 토지는 다 다르니까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속초의 토지랑 강남의 토지의 가격이 비슷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가 법칙이 부정된다. 연상은 일물일개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일물일개. 예. 그 다음에 수익과 가격은 개별화됩니다. 그리고 개별 분석. 자, 그럼 이제 연상 한번 해봅시다. 자, 부동성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장소 뜻하는 지역, 시장의 지역화,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그리고 장소니까 임장활동, 현장활동, 그 다음에 무슨 효과? 외부 효과죠. 네, 부중성은 항상 양이 늘어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지가가 비싸고요. 알뜰살뜰 잘 써야 돼요. 집약적인 이용, 최유효 이용. 집약에 찌읒 보이면 부증,
최유효 이용의 찌읒 보이면 부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정의 수의관원법 영속이 그 다음에 감가의 부정 영속성 자본이득 영자시 영속성 이렇게 그 다음에 개별성은 일물 일개 법칙의 부정 일물 일개의 법칙의 부정 그 다음에 수익과 가격의 개별화 그 다음에 개별 분석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부부연계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용병사 그래서 부부, 연계, 용병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거. 용도의 다양성. 자, 용도의 다양성에 보시면 여기가 최유효 이용이 있단 말이에요. 최유효 이용. 그래서 우리가 최유효 이용은 두 가지에 근거한다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봐요. 최유효 이용은 최유효로 토지를 이용하라는 뜻인데, 자, 최유효 이용의 치읓자 딱 보여요. 치읓자. 그럼 조금 전에 어떤 거 연상했어요? 부증성의 찌읒. 그런데 최유효 이용은 인문적 특성에서도 하나 근거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응자가 보이잖아. 이응자. 그러면 얘는 뭐다? 이응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 부증성으로도 시험에 나오고 용도의 다양성으로도 시험에 나오죠. 중개사 시험은 부증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평가사 시험은 용도의 다양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죠. 토지의 이행과 전환이야. 토지의 이행과 토지의 전환은 뭘 뜻합니까? 용도의 변화를 뜻한다고. 용도의 변화. 용도 변화를 토지가 이행되고요. 토지가 전환됩니다. 용도가 이행되고 용도가 전환됩니다. 용도가 왜 바뀌는 것입니까?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봐요. 후보지 이행지가 나오면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가 변화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용도가 변화되는 지역. 그래서 용도가 변화되고는 거야. 왜?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 중에 기본.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주의할 거 합시다. 자연적 특성 밑에 보면 인접성이라는 게 있다. 인접성은 뭘 뜻해요?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토지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옆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서로 붙어 있으니까 서로 티격태격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접성이 나오면 외부 효과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외부 효과. 그러면 또 봐요. 최유효 이용을 딱 주고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특성이 뭐니? 그러면 찌읒, 부중성. 그 다음 이응,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두 개를 들어주잖아요. 이제는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야. 자, 외부 효과의 근거가 뭔가요? 그러면 외부 효과 부동성. 그리고 외부 효과의 시작 이응, 요놈이 바로 인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인접성. 그래서 외부 효과 나오면 인접성. 그리고 3번은 잘은 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토지는 항상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인접성이잖아요. 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니,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 협동해야 되고 또 소유와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경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붙어 있으니까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서로 협동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붙어 있으니까 협동을 해서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더라. 인접성과 관련된 건 이 두 가지가 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내용. 잘 봐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지리적 이치, 요놈이야, 요놈. 지리적 이치와 대비되는 게 인문적 이치. 지리적 이치는 장소를 뜻하고, 장소가 항상 고정되어 있다. 이게 부동성이고. 그 다음에 인문적 이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그리고 이 인간이 부여하는 중요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1번이 아니라 2번이 핵심이란 말이야. 2번. 갑자기 지문에 위치가 나오는데 인문적 위치가 이렇게 나온다면 인문적 위치가. 그럼 뒤쪽은 항상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 변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뒤쪽에 변화한다, 뒤쪽에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를 의미하는 인문적 위치가 나와야 된다. 인문적 위치. 그리고 뒤쪽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인문적 위치가 아니라 장소를 뜻하는 지리적 위치가 나와야 되고, 지리적 위치가. 자, 그런데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상대적 위치가 나오고 절대적 위치가 나와. 상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 이게 상대적 위치라는 건 인문적 위치를 뜻하고, 자, 절대적 위치라는 건 장소를 뜻해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인 장소는 변하지 않잖아요. 장소라는 위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위치라고 불러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절대적 위치 나오면 장소를 뜻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 나오면 상대적으로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주요 환경 등에 따라서. 그러면 인문적 위치야. 그래서 상대적 위치 나온다 그러면 누구야? 인문적 위치야. 그래서 상대적 위치는 변화한다. 인문적 위치는 변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를 뜻하는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이런 표현. 자, 또 인문적 위치는 다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 행정적인 위치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거 인문적 특성의 인문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위치가 나왔을 때 앞에 인문적이다, 인문적 위치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된다라고 적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리고 인문적 위치는 다시 어떻게 나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로 다시 나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항상 경제적 위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요? 그럼 가치 가격이죠. 부동산의 가치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게 경제적 위치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 하나는 물리적 공급이고 하나는 용도적 공급인데 시험은 항상 요놈이 나오는 거죠. 용도적 공급. 자, 물리적 공급은 지표 총량을 뜻해요. 지표 총량. 그래서 인간이 총량을 늘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적 공급은 용도적 측면의 공급. 자, 용도적 측면의 공급에서 용도는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항상 뒤쪽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첫 번째, 인문적 위치가 나왔어. 인문적 위치. 그럼 뒤쪽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변화된다. 그리고 공급 중에 용도적 공급이 나와. 용도적 공급이. 그러면 항상 용도적 공급은 인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거야. 자, 그리고 조심할 게 있어. 가끔씩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온다. 경제적 공급. 그러니까 이 경제적 공급이 용도적 공급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무튼 경제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인간이 공급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죠. 자, 상대적 위치 뭐예요? 인문적 위치야. 상대적 위치, 인문적 위치. 그러니까 뒤쪽은 변화된다. 자, 절대적 위치는 장소를 뜻해. 지리적 위치, 장소. 그래서 뒤쪽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게 잘 나오죠. 뭔가 자연적 특성을 줘요. 이런 개별성 등 자연적 특성을 주면 뒤쪽이 항상 어떤 개념이 나와야 돼? 부정의 의미가 나와야 된다. 왜? 부동성은 움직일 수 없다. 부정. 그 다음에 부증성은 양을 늘릴 수 없다. 부정. 그 다음에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다. 부정. 개별성은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부정. 그래서 뒤쪽이 시장을 완전하게 만듭니까? 불완전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부정의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불완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 적 있어. 뭔지 모르지만 개별성이 딱 나와. 자연적 특성이. 그리고 정보의 대칭성인가요? 정보의 비대칭성인가요? 골라봐요. 그러면 뭐랑 짝대기? 당연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짝대기 가야죠. 왜? 항상 부정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장을 불완전하게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정리야. 자, 부동성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 장소, 그러니까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시장의 지역화,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장소, 임장 활동, 현장 활동,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근데 외부 효과가 부동성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외, 이응자 인접성. 외부 효과 부동성. 그 다음에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희소한 자원이야. 이게 집가고, 그 다음에 집약,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그리고 최유효 이용도 두 가지. 최유효의 치읓, 부증성, 그 다음에 최유, 이응, 용도의 다양성. 자, 그 다음에 영속성, 다음에 영속이는 가수, 가치정의, 수익안호법. 그 다음에 영감, 감가의 부정, 영자, 자본, 이득의 근거. 그 다음에 개별성은 대체성의 부정, 그 다음에 일물, 일계의 법칙의 부정. 그 다음에 인접성은 토지는 서로 붙어 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외부 효과. 그리고 협동이 필요하고 언제는 싸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인문적 위치가 나오면 항상 뒤쪽은 변화한다. 그리고 인문적 위치는 다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로 세분된다. 그 다음에 용도적 공급이 나오면 뒤쪽은 항상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 나오면 뒤쪽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을 주고 뒤쪽에 어떤 의미를 물으면 항상 부정의 의미가 나와야 된다. 시장이 불안전하다고 나와야 되고 정보가 비대칭성이라고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은 항상 용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유효용 기억나야 되고 토지의 이행, 토지의 전환 이렇게 나오면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토지 용도가 바뀌고 토지 용도가 바뀌고 이 용도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니까 토지가 변하더라. 여기까지 부지런히 반복해 주세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